일반항 사이. 근데 우리 이미 이 말을 제외한 부분은 앞에서 했었어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게 뭐였냐면 SN과 AN의 관계라는 걸로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 뭔지 기억나지? SN을 알려주면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온다. 언제부터냐면 두 번째 항부터. 첫째 항은 SN에 1 대입해서 구한다. 이거 했던 거를 똑같은데 다만 이때는 SN으로 나와 있던 걸 지금은 시그마를 가지고 표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얘네 둘이 같다는 거를 계속해서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부터 n까지 ak를 다 더한 게 sn이랑 똑같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계속해서 시그마 형태가 나오면 쟤를 sn으로 바꿔서 문제를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하이라이트 치세요. 쟤네들이 같은 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는데 1항부터 n항까지 ak를 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긴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우리가 원래 알던 식으로 쓰면 sn이 2n-1이라는 식이라고 그냥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sn을 알려주고 a10을 구하래.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한 다음에 대입해도 되지만 10번째 항 구하고 싶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되지? S10에서 S9를 바로 빼면 A10이 바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 쟤를 SN으로 그냥 바꿔서 보면 우리가 원래 알던 문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A10은 저기다가 10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20 빼기 18 그래서 계산하면 나오겠지. 첫째 항을 구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단순한 문제고, 잘 봐. 그러니까 얘를 내가 SN이라고 썼어. 그러면 내가 SN에서 SN-1을 빼면 이게 AN이잖아. 그러니까 AN이라는 거는 어떤 애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를 의미하는 거야. 맞아? 이렇게 생긴 항들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게 SN이니까 SN에서 SN-1을 빼면 당연히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당연하지만 이 뒤에 있는 식은 일단 무시하고, 그러면 한 번 더. 내가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수열의 이름을 bk라고 지었어. 그럼 얘를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sn이라고 똑같이 그냥 써도 되겠지. 그러면 이 식에서 SN에서 SN-1을 빼면 우리가 찾은 일반항은 어떤 일반항이지? 얘를 구한 거지. 이거의 일반항.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BN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생기는 SN이라고 했을 때 SN에서 SN-1을 빼면 구할 수 있는 게, 우리 시그마 처음에 설명할 때 시그마 옆에 있는 애가 일반항이라고 했잖아. 이 일반항의 모양을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됐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살짝 바꿔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2k 플러스 1, 뭐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렇게 알려줬어. 그럼 내가 여기서 얘를 sn이라고 써야지.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은 뭐인 거야? 얘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a의 2n 플러스 1, k만 n으로 바꾸면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 저렇게 an이라고 써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긴 수열들을 1항부터 n항까지 구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생긴 수열의 sn을 구한 거잖아. 그러면 sn에서 sn-1을 뺄 때는 무조건 an이라고 쓰면 안 되고 시그마 옆에 들어있는 이 일반항의 모양을 찾아야 된다라는 소리라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일반항 모양이 ak면 an으로 바꾸면 돼. 여기가 만약에 bk였으면 bn으로 바꾸면 돼. 그런데 저기에 들어가 있는 일반항이 a의 2k 플러스 1이면 나오는 것도 얘가 나와야 돼. 왜냐면 이렇게 생긴 수열들을 더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도 볼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k제곱 플러스 3 좀 이상하게 생긴 뭐 예를 들어 k분의 1식이 나오면서 이거를 sn이라고 만약에 해라 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sn에서 sn-1을 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 얻을 수 있는 거야? 얘가 1반항이니까 얘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대로. 근데 k만 n으로 이렇게 바꿔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그마 옆에 있는 애가 1반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n에서 sn-1을 뺐을 때는 일반항이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한 번만 정리하면 뭐 이렇게 보는데 K는 1부터 N까지 여기에 일반항의 모양이 들어있었다. 걔를 우리가 SN이라고 만약에 하면 SN에서 SN-1을 빼면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꺼내서 나오면 돼.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AN이면 AN 나오면 되고 A에 뭐 2N이면 A2N 나오면 되고 A에 3N이면 A3N 쓰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왜 그대로 써야 되는 줄 알겠지? 여기에 있는 애들을 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여기 있는 애 구하고 싶으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세요. 식으로 써있든지 뭐 홀수항이든지 짝수항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65번 문제 한 번만 봅시다. 요거 잠깐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문제 풀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계속 체크하면서 푸세요. 이 문제 우리 어떻게든지 풀 수는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수열이니까 K에다가 막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구해서 엄청나게 큰 힌트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항을 몇 개만 찾으면은 첫째 항이랑 동차 무조건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 전혀 모르겠으면은 n자리에 1을 만약에 대입해. n에다가 1 대입하면 1부터 1까지의 합이니까 A1이 뭐냐면 1 집어넣으면 4 나오고, 그럼 얘는 첫째 항이 4고 n에다가 2를 또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K에 1부터 2까지 대입해라.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그러면 A1 더하기 A3 그게 뭐냐면 2 집어넣으면 12, 14. 그럼 얘가 4였으니까 얘는 10이겠구나. 이렇게 구하면 공차도 나오지. 그래서 이거 무조건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다 1항부터 n항까지 합. 그러면 얘가 SN이지. 그러면 얘를 SN. SN이 3n제곱 플러스 n이네. 그러면 어떤 수열을 더했더니 2차식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근데 당연하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일반항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저번에 알려줬던 그 식을 쓰면 훨씬 쉬운데 혹시 기억하면 6n 플러스 1 마 3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르겠으면 SN에서 SN-1 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똑같이 나올 거야. 6n-2 맞아요? 근데 이게 일반항 뭐라고 써야 돼? AN이라고 쓰면 돼요? 아니지. 뭐라고 써야 된다고?
얘가 나와야 된다고요. A의 2K-1 여기까지 됐어?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A의 2K-1이라는 거는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들만 뽑은 수열이지? 홀수항만 뽑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등차 수열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있었어. 공차가 D씩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A의 2K-1이라는 건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3 나오니까 제가 의미하는 건 홀수 번째 항들만 가지고 만든 새로운 수열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지. 그런데 공차가 뭘로 바뀌었지? 2D로 바뀌었지.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n 앞에 개수가 뭐였지? 공차였지. 그러면 얘는 공차가 6이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원래 수열은 공차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3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얘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A인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뭐 A8 구하고 싶으면 사실 그냥 숫자 대입해가지고 계산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 여기 일반항을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공차도 3이라는 거 구해놨으니까 K에다 아무거나 대입해서 7이나 9를 구해서 공차 더해서 또는 빼서 구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일반항을 이미 구했으니까 그럼 내가 그냥 K에다가 뭘 넣을까? 4를 넣을게요. 4를 넣으면 A7은 4 집어넣으면 이거 물론 이 K로 바꿔야 되고 여기 K니까 집어넣으면 4는 24, 22 나오나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8번째 항이니까 공차 한 번을 더해서 25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풀이했던 풀이 방법대로 연습을 해주세요. 물론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뒤에 있는 문제들은 어떤 수열인지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SN에서 SN을 뺐을 때 이거 나오는 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리고 이거 우리 계속 했던 거 여기 n 앞에 개수가 등차 수열의 공차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공차 2배니까 원래 등차 수열의 공차는 이거의 절반인 3이겠구나. 이렇게 바로 뽑으면 된다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도 돼? 공차 안 하고 K에다 4 넣고 K에다 5 집어넣어서 가운데 있는 거 찾으면 A8 나와도 되겠지. K에 4 넣으면 A7 나오고 K에 5 집어넣으면 A가 9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등차 중항을 가지고 써도 되겠지. 여기 풀이 됐나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봅시다. 66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어떤 애가 일반항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통째로 일반항. 그럼 이렇게 생긴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하려니까 얘가 지금 SN이고 그냥. 그럼 SN을 알려줬으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지. SN에서 SN-1을 빼면. 근데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SN이 n에 대한 2차식.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는 어떤 수열이었다는 말? 등차 수열이구나. 이거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고. 그럼 똑같이 해봅시다. SN에서 SN-1을 빼요. 이게 SN이니까 SN에서 SN-1을 빼던지 저번에 알려줬던 식을 쓰던지. 그럼 계산하면 4n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면 될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된다고? 일반항이니까 얘 그대로 써야 된다고요. K만 N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AN분의 4N-3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 AN 구해야지만 579 집어넣을 거니까 이거 AN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돼. 얘 넘기고 얘가 내려오고 그러면 AN은 4n 플러스 5분의 4n-3 그냥 이렇게 생긴 수열인 거야 AN은. 근데 우리가 AN이 등차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애가 등차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N은 그냥 이렇게 생긴 애고요. 그 다음에 579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뭔가 뭐 약분이 되는 애가 있겠지. 그래서 이 모양을 찾아내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돼. SN, SN-1을 뺐을 때 저기 시그마 옆에 있는 애를 그대로 꺼내준다. 이게 일반항이니까. 5 집어넣으면 25분의 17 곱하기 7 집어넣어. 근데 이게 80 차이 나니까 뭐 중간에 약분 되는 게 있겠네. 계산을 조심해야겠네. 얘네가 7 넣으면 28, 33분의 7, 25 이렇게 약분되니까 그 다음 것도 약분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9 집어넣으면 36, 41 여기는 33 그래서 이렇게 약분 41분의 17 그래서 이 일반항 꺼내는 연습이 엄청나게 중요해. 결국에 수능이든 학교 시험이든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기 식에다가 1 대입하고 2를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야 돼. 근데 모든 수열은 다 이렇게 하면은 항을 아예 구해버릴 수가 있거든 바로. 그래서 얘를 이해를 해서 지금 한 것처럼 어떻게 생긴 애든지 간에 SN에서 SN-1을 빼면 저기 시그마 옆에 있는 애가 그대로 나온다. 이것만 정리할 줄 알면 돼요. 한 번 더 해봅시다. 그 옆에 68번.
SN에서 SN-1을 빼면 이렇게 나오면 돼요. 계산 조심합시다. 나 이거 3차 전개하기 싫어서 얘도 n 갖고 있고 n 갖고 있어서 n 묶어서 뺐어. 전개 조심합시다. 내가 연습장 만들어줄게. 일반항 구하면 얘도 어쨌든 두 번째 항부터 시작이야. 근데 우리 사실 어차피 20번째 항 구할 거니까 뭐 첫 번째가 성립하든지 말든지 사실 필요 없긴 하지만, 자 그리고 SN에서 SN을 N-1을 빼면 뭐가 나오는 거죠? 일반항이니까 얘가 일반항이지 통째로. 이거 그대로 쓰는데 n으로 바꿔서 씁시다. 그러면 2n-1 곱하기 an 이렇게 나와. 그래서 an은 약분해서 그냥 6n 나오면 되는 거야. 정답 20 집어넣으면 120 나오면 돼요. 이게 뭔가 우리가 계산이 조금 틀리면 약분이 안 돼서 알 수 없는 분수가 나오겠지. 근데 이거 모의고사니까 분수 나오면 안 되잖아. 분수 나올 거면 방금 풀었던 것처럼 P분의 Q일 때 P 더하기 Q로 나와라 해야 되는데, 계산했는데 만약에 약분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다시. 그러니까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이 합에 대한 문제는 최소 하나야. 무조건 최소 하나. 등차든 등비든 성질 써서 푸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너희는 꽤 자주 새로운 형태의 수열 잘 나오거든. 새로운 형태가 그냥 이런 거야. 일반적인 뭐 등차 아니고 등비 아닌 수열을 준 다음에 걔를 가지고 일반항 찾아내게 하는 거. 됐어요? 그래서 SN에서 SN-1에서 일반항 뽑는 것만 연습 잘 하시면 됩니다. 어떤 수열이 와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다 돼, 무조건. 그 옆에 있는 수능 문제 하나 풉시다. 70번이요.
하겠습니다. 수능 문제하고 이거 해가지고 약간 지금 쫄은 상태야? 맞아. 잘했어. 일단 손가락 하나 놓고 올 뻔했네. 얘들 봐. 이거 수능에도 나왔잖아. 작년 거. 똑같이 A1이 2인 수열. 무슨 수열인지 알 수 없음. Bn은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만 알려주고 K 플러스 1이고 K예요. 이거 다음 항. 근데 이렇게 생긴 애가 2분의 1 n제곱이래. 그러면 우리 1항부터 n항까지 더했더니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생긴 수열이 어떤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뜻인가 봐. 그치? 이렇게 해놓고 그럼 얘가 지금 SN이니까 똑같이 SN에서 SN-1을 빼세요. 그러면 얘를 꺼낼 수 있겠지? 요거 꺼내기 위해서 SN에서 SN-1을 빼던지 2차식이니까 알려준 공식을 쓰던지 그럼 계산하면 n-2분의 1 나와야 되고 그럼 얘가 뭐랑 똑같냐면 제 밖으로 꺼낼 건데 k만 n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얘 등차 수열이니까 n에 대한 1차식일 거니까 an은 아마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n에 대한 2차식 나오겠네. 그거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우리가 뭐만 알면 되냐면 이 수열의 모양만 알면 되지. 얘 알면 an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등차 수열 첫째 항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항만 구하면 되네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알려줬고 첫째 항 알려줬으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n에 여기식에 n에 1을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2분의 1은 a1이고 b는 두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고 a1이 2라고 했으니까 b2는 4. 그럼 bn이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이 2였고 두 번째 항이 4인 거야. 그럼 우리 1번항 구했지. 그러면 bn은 어떻게 쓰면 돼요? bn의 1번항은 첫째 항이 2고 2, 4, 6, 8 갈 거니까 bn은 2n 쓰면 되겠지. 근데 우리 지금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bn이 아니라 bn 플러스 1이 있으면 되니까 bn 플러스 1이라는 건 n자리에 n 플러스 1 넣어주면 되는 거지. 걔만 대입하면 돼. 그럼 얘는 2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돼서 an은 얘네 둘이 곱한 거. 여기서 다시 an은 결국에 n-2분의 1이랑 지금 구한 2 곱하기 n 플러스 1이어서 이렇게 살짝 넘기고 분수 없는 게 나으니까 여기다가 넘겨주면 2n-1 하나 n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생긴 애가 an인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2차식을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어제 외웠어야 되는 자연수 거듭제곱 성질 쓰면 돼. 전개해서
요거 2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 걔를 저기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여기 k이기 때문에 다시 k로 바꾸면 돼.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 n 썼다가 k 썼다가. 근데 사실 상관없어. 왜냐면 우리 함수를 쓸 때 fx가 x였어. 그럼 내가 x 쓰기 싫고 k 쓰고 싶으면 이거 k로 바꾸면 되지. t 쓰고 싶으면 t라고 바꿔도 되죠. 이거 함수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거든. 왜냐면 어차피 x나 k나 t나 숫자 넣을 거기 때문에 an도 마찬가지예요. 함수처럼 생각하면 n이라고 쓰면 여기 n 쓰면 되고 k라고 쓰면 k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시험을 볼 때 만약에 우리가 k는 1부터 5까지라고 해놓고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2n제곱 플러스 n-1이라고 서술형 쓰면 이거 틀렸다고 할 거야. 왜인지 알지? k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여기가 n이면 우리 그거 숫자처럼 취급하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자와 여기에 있는 문자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얘는 공식이니까 2 곱하기 k제곱 5일 때는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 쓰면 되고 플러스 k일 때는 2분의 5 곱하기 6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지? 1항부터 5항까지 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5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저 거듭제곱 공식이 쓰이는 거야. 쟤는 실제 시험에서 저 공식만 가지고서 물어보는 문제는 뭐 운이 좋으면 아주 초반에 한 문제?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사용될 거라서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그냥 5개니까 안 하는 게 좋겠지? 우리 계산 많이 틀리니까. 물론 틀리려고 마음 먹으면 이것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겠지만 이게 수능 12번이면 꽤 뒤에 문제인데 그런 거 치고 쉬운 문제였거든? 근데 이제 해설에서는 얘를 n자리에 1 넣고 2를 집어넣어서 규칙을 찾게 했는데 우리 이제 그렇게 풀지 않을 거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그냥 바로 찾을 거예요. 됐나요? 이게 사실 시그마 파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파트야. 시그마를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이 정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 12번 정도면은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까지 해서 15번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12, 13, 14, 15에서 얘네들이 준킬러, 뭐 요새는 킬러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새는 11번 정도부터 약간 어려운 문제거든? 근데 그런 거 치고 쉽게 나왔었던 문제. 작년에 수능 되게 쉬웠다고 했잖아. 애들이 수학이 쉬웠는데 만점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은 쉽잖아. 우리가 쉽게 풀었으니까. 됐나요? 넘어가도 되나요?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242쪽. 자, 여기도 새로운 내용은 없고 똑같이 시그마 사용하는 건데 자, 이런 거 봐봐. 이거 어떻게 풀까?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4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 1부터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4 2 곱하기 3분의 4 쭉 더해서 4분의 15 되는 애를 찾으라는 건데 이거 통분해서 풀라는 말이 아니겠지. 이거 우리 뭐 사용하는 건가요? 부분 분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분 분수 가지고 쓰는 문제들 나오는데 분수 형태의 문제가 앞으로 나오면 1번으로 써야 되는 게 부분 분수.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유리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 통분. 통분은 사실 거의 할 일이 없고 수 1뿐만 아니라 뒤에 수 2에서도 분수 형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사용하면 돼요. 부분 분수. 그 다음에 루트 있으면 유리화. 얘는 뭐 정 안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 부분분수 생각하면 되고, 부분분수식 기억나지? 부분분수 봤을 때 부분분수 쓰시고요. 4를 먼저 앞으로 당기세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얘 씁시다. 요거 부분분수 쓰면 어떻게 바뀌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쓰면 되지. 얘가 더 크니까 얘를 b로 잡아서, 그럼 결국에 4 곱하기 k 자리에 1부터 대입 1분의 1 빼기 2분의 1 3분의,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쭉 넣어서 더한 게 4분의 15가 되면 된다. 그럼 우리 어차피 가운데 있는 애들 다 없어질 테니까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남는 게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겠지. 그럼 4 곱하기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을 계산한 게 4분의 15. 그럼 n 구할 수 있지. 4분 날려서 16분의 15니까 n이 몇이는데? 15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 부분분수로 풀면 돼요. 근데 시험, 학교 시험에서는 뭐 너무 쉬워서 나올까? 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쉬운, 만난다. 같다. 쟤네들이 같다.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x와 2의 n제곱 마이너스 x가 같으면 되고, 구하고 싶은 게 x니까 x만 넘겨서 정리하면 2x가 2의 n제곱. 그럼 x는 얘를 2로 나누니까 2 하나 적게 바뀌어서 n-1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이게 an. 그럼 an은 무슨 수열? 등 비수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항을 5개 더하여라. 그냥 이런 뜻인 거야. 모든 문제 다 똑같아요. 만나는 점 구해라 하면 같다고 놓고 x좌표 구해주면 돼. 만약에 y를 구하라고 했으면 나온 애를 대입해서 다시 y를 바꿔주면 되는 거고. 지수 로그를 배웠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을 다 같이 써서 푸는 문제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어. 어렵지 않죠? 그럼 도형, 이제 도형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끔찍하네. 근데 도형 문제는 최근에는 잘 안 나왔어. 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 완전 최근에는 이 도형 파트 문제가 없거든? 왜냐면 이게 문제의 흐름이 좀 바뀌어서 그래. 수열이 최근에 그냥 규칙을 찾아서 나열하는 문제들이 요새 주로 준킬러와 수열이 나오기 때문에 도형 파트가 잘 안 나오는 건데, 학교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 255쪽에 대표 1번 합시다. 자, 얘도 그림에 비해서 어렵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잡아서 식을 쓰세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밑변이랑 높이 알아야 되는데 높이는 지금 누가 결정하고 있지? 여기에 y좌표지. 그럼 여기에 y좌표는 n을 함수에다 대입한 점이니까 여기 좌표 n, n분의 3. 그럼 이거 넓이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우리 지금 넓이가 an이니까 an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가로의 길이가 2고 높이가 n분의 3. 그럼 이게 그냥 an이래. 그럼 an 정리하면 n분의 3 나오고 그 다음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시그마 an이랑 an 플러스 1분의 3 9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그냥 대입하면 돼. 그럼 an은 n분의 3이고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3일 테니까 집어넣으면 n분의 3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3분의 9. 그러면 얘네 약분되고 뒤집혀서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전개해서 거듭제곱의 합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지. n제곱 1부터 10까지 n제곱 뭐지? 이거 하나 외운다며. 385. 자주 나와서 나중에는 외워질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은 385.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는 1부터 10까지 합 우리 알고 있죠? 55. 얘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애들. 도형 문제는 그냥 성질만 잘 볼 수 있으면 돼요. 보면 알겠지만 거의 뭐 2020년 이후부터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서.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는 뒤로 넘겨서 103번. 얘는 좀 여러 번 나와서 103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 문제 다 읽어야 돼. 박스 위에 있는 거,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읽어야 돼.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국어인지 수학인지. 국어 쳐야 돼. 이거 끊어. 문제를 해석을 맞게 했는지 먼저 보고 푸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문제에서 이 경로를 따라 원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게 경로냐면 얘가 경로야. 얘는 y는 x 따로 준 거고. 그럼 문제를 보시면 길이가 1인 선분이 수직으로 만나도록 연결된 경로가 있다. 계단처럼 생긴 거. 걔를 따라서 원점에서 멀어지도록 움직이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AN이래요. 그런데 박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A0는 원점. 원점에서 시작하라는 뜻이야.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n이 자연수일 때 AN은 AN-1 바로 앞에 있는 점에서 이만큼 이동을 하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넣어봅시다. A1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A0에서부터 시작해서 n자리에 1 집어넣을 거니까 25분의 1만큼 이동한 거지. 그치? 그러면 그림을 다시 보세요. A0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 여기 있으면서 그 다음에 위치가 얼만큼 가야 되냐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일 건데 25분의 1만큼만 가야 되거든. 그러면 A1은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25분의 1이면 엄청 조금 움직인 거니까 한 여기쯤? 여기서 길이가 25분의 1만큼만 딱 움직였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그게 A1의 위치. 더 땡겨? 여기서 아주 조금 움직여서 25분의 1만큼 갔을 때 이 점이 A1이 되는 거고, 그러면 A2는 뭐야? 지금 25분의 2n-1 여기에다가 n자리에 넣을 거니까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25분의 3만큼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 A1에 있던 애가 25분의 3만큼 갔으니까 더하면 25분의 4 위치에 떨어지겠네. 그 25분의 4 위치에 A2가 이렇게 위치하면 되는 거고 이 말이야. 그러면 A 세 번째는 25분의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5만큼 이동할 거니까 다시 여기에서 25분의 5만큼 이동 이렇게 계속 찍힌다는 거야. 그럼 가다 보면 쭉쭉쭉쭉 가다 보면 여기를 지나치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경로를 따라서 A1, A2, A3 어쩌고 가다가 만약에 가다가 여기서 더 이상 갈 게 없으면 위로 올라가서 똑같이 계속 이동해라 이런 소리인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저렇게 보여준 거고, 이렇게 AN을 점을 찍을 건데 AN 중에서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딱 이런 점에 멈추게 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점이 실제로 있는데 이런 점들만 찾았을 때 두 번째에 있는 점이 뭐냐 이런 소리인 거야. 일단 문제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모든 점을 계속 구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찾고 싶지. 여기 위에 있다는 거는 이동을 총 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A0는 0,0, A1은 25분의 1만큼 이동한 거, A2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A0이 있고 A1이 있고 A가 있는데 A1이라는 거는 25분의 1만큼 이동했지. A2는 여기에서부터 25분의 3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처음에서부터 이동한 거리를 다 더하면 원점으로부터 25분의 1 더하기 25분의 3만큼 이동한 거지. 그럼 A3은요? 거기에서 또 25분의 3만큼 간 거잖아. 그럼 우리가 만약에 좌표를 쓴다고 하면 A1은 25분의 1,0이라고 쓸 거고 A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5분의 1 더하기 25분의 3,0이라고 쓸 거고, A 세 번째는 25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0이라고 쓰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해 갈 건데,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어떤 점 중에서 Y는 X 위에 있다라는 말은 이동을 다 했을 때 이렇게 더한 애가 어떤 수여야 되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일단 만약에 여기에 도착하고 싶어. 그러면 총 이동 거리가 몇이 나오는데?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나오면 되지. 그럼 우리가 25분의 1, 25분의 3, 25분의 5 쭉쭉쭉쭉 더해서 2가 될 수 있으면 저기에 멈추겠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못 멈췄어? 그러면 쭉쭉 더 가? 그럼 그 다음에 멈추려면 어디에 와야 되냐면 여기에 와야 되지. 여기에 오려면 총 이동 거리가 몇이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25분의 1부터 쭉 더해서 합이 만약에 4가 될 수 있다면 여기에 멈출 수 있다라는 뜻인 거야. 이거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에서 움직이고 여기에서 움직이고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동을 했을 때 다 더한 애가 2가 되던지 4가 되던지 6이 되던지 8이 되면 되니까 짝수가 되게 하는 애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뜻인 거야.
시간을 좀 더 갖고 풀어봅시다. 총 움직임 거리 식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얘네들을 어차피 더한다는 거니까 시그마 1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들어가는데 문제에서 알려준 25분의 2 n만 k로 바꾸세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거야. 맞아? 이 식들을 나타내는 시그마 식이 이거겠지. 그럼 우리는 이거 계산해서 2 곱하기 n 짝수 형태가 나오게 되는 n을 찾으면 된다는 말. 그럼 이거 n 뭔지 모르지만 그냥 n 들어간 형태로 우리 외웠던 공식 그냥 쓰면 돼. 그러면 25분의 2k 따로 25분의 1 따로 이렇게 계산해서 이거 싫으면 25를 앞으로 꺼내놓고 나중에 곱해도 되고 이렇게.
봅시다. 여기까지 아까 10 썼으니까 여기 다음부터 설명해도 되죠? 자, 그러면 결국에 총 이동거리가 25분의 n제곱. 그런데 얘가 짝수가 나오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뭐만 풀면 되냐면 25분의 n제곱이 2n 짝수를 만드는 이게 존재하면 된다라는 말. 몇 번째인지. 자, 그런데 결국에 구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야 돼. 두 번째 점에 x 좌표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얘긴 하지만 결국에는 얘를 구해야 돼. 왜냐면 좌표라는 게 우리가 거리가 2n이잖아. 그러면 2n만큼 갔으면 그때의 좌표는 n, n일 테니까 결국에 두 번째 점의 x좌표는 내가 식으로 쓴 l에 의하면 대문자 n 구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동거리가 2n이면 좌표가 n, n이 나올 테니까. 됐지? 자, 그러면 해봅시다. 25분의 n제곱이라는 수가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씩 해석하면 일단 좌변이랑 우변이 같으려면 여기 좌변에 있는 분모가 25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25 약분이 될 거니까 자연수 되려면. 그럼 n제곱이라는 애는 일단 25 곱하기 어떤 수 꼴이어야지만 25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약분했어? 약분한 다음에 남아있는 애가 짝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짝수면서 또 어떤 수여야 되면 동시에 이게 어떤 애의 제곱수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애는 짝수 중에서 제곱수인 애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찾아줘야 되는 애가 짝수 중에서 제곱수인 애들. 그러면 짝수 중에 제곱수 누구 있지? 2의 제곱 있나요? 4 되고,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애 2의 제곱 될 거고 4의 제곱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두 번째 점의 좌표니까 얘가 첫 번째 애, 얘가 두 번째 애. 그럼 집어넣어서 그냥 찾으면 돼. 그럼 25분의 n제곱 자리에다가 25 곱하기 4의 제곱을 쓰면 되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그럼 얘는 날라갈 거고 그게 2n. 그럼 16이 2n이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n은 8. 즉 총 이동거리가 16이어서 8,8에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애를 찾아라. 그럼 첫 번째 애는 뭐였을까? 얘가 들어가면 됐을 테니까 2n은 4여서 n은 2. 그럼 2,2. 처음에는 2,2에 오고 그 다음에는 y는 x 위에 처음 그 다음에 오는 애는 8,8.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세 번째 찾아라. 그럼 세 번째는 뭘 쓰면 되지? 그 다음 제곱수 찾으면 되니까 6의 제곱 찾으면 되니까 36이 2n이니까 18만큼 가야 되겠네.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도 좀 바뀌어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해석만 잘 하면 돼요. 어차피 바뀌어봤자 숫자밖에 못 바뀌고 이동하는 거리에 대한 식만 바뀔 수 있거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총합을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킬러로 나왔었던 문제야. 몇 년 전에는 이 개수 세는 문제가 실제로 그냥 문제로 나왔거든. 그러면은 푸는 방법은 이렇게 있었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겨서 뭐 0부터, 그러니까 y는 루트 x라고 놓고 x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안에 있는 자연수로 이루어진 점의 개수를 세라 이랬어. 그러면 너네 이거 어떻게 세 거야? x가 0부터 10인데 어차피 둘 다 자연수만 찾을 거니까 x가 1일 때 세고 x가 2일 때 세고 x가 3일 때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1이면 1 집어넣으면 얘가 1,1을 지나. 그러면 x가 1일 때는 여기 사이에 자연수는 없을 거예요. x에 2를 집어넣어. 그럼 얘는 1, 루트 2지. 루트 2는 1점 몇몇이니까 2일 때 y점이 1인 거 하나 있지. x에 3을 집어넣으면 루트 3 아직도 1점 몇몇이니까 여전히 한 개 있고 이런 식으로 세는 거야. 이거를 지금 서술해 놓은 건데 얘는 특이하게 나는 지금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세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y가 k일 때로 이렇게 세고 있잖아. 실제로도 이 문제는 x로 세면 안 되고 y로 세야 돼. 왜 그러냐면
얘가 루트 x여서 y 값이 자연수가 되는 것만 찾고 싶으니까 y를 기준으로 y의 값이 1이 되는 거, y의 값이 2가 되는 거 이렇게 세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루트 x이기 때문에 x가 자연수가 된다고 해서 y가 자연수가 되진 않지. 그런데 y가 자연수면 x는 당연히 자연수가 되겠지. 제곱수니까. 그래서 얘는 풀이를 y를 기준으로 해놓은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식이 루트 x가 아니라 평범한 y는 x제곱이었다고 하면 x 기준으로 세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풀이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러면 1번에서 얘를 하나 보여줬지. a는 개수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를 찾아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빈칸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보냐면 나를 표현하는 식이 f 뭐라고 써있는지를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힌트입니다. n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다 k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우리는 n에 대한 식을 쓸 것이다 생각하고, y좌표가 k인 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찾으래. 그런데 여기 이 지금 무리함수에서 y가 k가 나오려면 언제냐면 x좌표가 k제곱일 때지. 즉 k제곱에서부터 k랑 만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내부니까 얘는 안 되고 이 옆에 있는 애들부터 세기 시작할 거야. 그치?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숫자가 x좌표가 k제곱이 아니고, k도 당연히 k가 자연수니까 k제곱도 당연히 자연수일 거잖아. 이거 바로 다음 자연수인 k제곱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세자 이런 뜻. 그러면 그 다음은 k제곱 플러스 2고 k제곱 플러스 3 점점점점해서 계속 셀 건데 어디까지 셀 거냐면 n제곱보다 작은 것까지 세야 되잖아. 자, 다시 n도 자연수지. 그럼 n제곱도 자연수지. 그럼 우리 n제곱 바로 전에 자연수까지만 셀 거거든요. n제곱 바로 전에 자연수 뭐예요?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수가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제곱수만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확인하면 돼. 얘가 자연수인지 아닌지. 얘가 자연수니까 얘 직전 자연수는 당연히 1 뺀 값일 거야. 그래서 나의 이 식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점의 개수는 뒤에서 앞에 거 빼서 플러스 1이어서 여기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k제곱 플러스 1 빼고 더했더니 이렇게만 남았다. 그러니까 나가 생각보다 뭐가 없다고.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에 n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다 그냥 똑같이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결국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k제곱. 자, 빈칸 문제를 풀 때는 그리고 나중에도 따라서 이게 왜 따라서 왜 여기 n-1이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야. 빈칸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받아들여. 우리가 궁금한 것만 찾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제 얘를 계산을 할 건데, 자, k 자리에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k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처럼 생각하는 거야? 숫자처럼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n제곱 앞으로 꺼내도 되고 마이너스 1도 앞으로 꺼낼 건데, 이거 n제곱 마이너스 1 그냥 넘어가면 돼? 아니지. 우리 이런 거잖아. k가 1부터 10까지 3 이런 거잖아.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 뭐였지? 3, 10이었죠. 1항부터 10항까지 다 3이다 이거였으니까.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n제곱이랑 n-1 곱하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도 똑같이 하면 돼서 결국에 그냥 얘를 통째로 하나의 숫자처럼 봐도 되는 거야. 그러면 꺼내주면 n-1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되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을 구하여라. 그러면 여긴 이제 공식 쓰면 되겠지. 공식 쓸 때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마지막 항이 n이 아니라 n-1이라는 거. 더 헷갈리면 공식을 쓴 다음에 거기다가 n자리에 n-1을 쓰시면 됩니다. 써서 정리해보세요. 요거까지만 정리하면 돼. 이거 정리한 게 다식. 어차피 그리고 정리할 때 뭐까지 생각하냐면 G6이라서 6 집어넣어서 계산할 거거든. 그러니까 n자리에 6을 집어넣는다는 건 결국에 여기다 다 6을 넣는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6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더 낫겠지. 식을 정리해서 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6을 집어넣는 게 우리 목표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 처음부터 n자리에 6을 대입하세요. 이게 G6.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거를 굳이 n-1을 집어넣어서 공식을 계산을 해.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대입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에 있는 거를 보고 힌트를 얻어야 돼. n 아까 여기 n이었다는 거랑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fn에다가 어차피 결국 그냥 숫자를 넣을 거니까 그럼 gn도 마찬가지. 이게 gn인데 너무 복잡한데 결국에 n자리에 6 넣을 거니까 여기다 6 넣어버리면 그냥 1부터 5까지 그냥 계산해라 이런 뜻이니까. 빈칸 문제 나올 수 있어 수열에서는. 뭐 모두 고르시오랑 같은 결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 않고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되게 내기 좋은 문제.